안녕하세요, 할타 하슈바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할타님께서 특집으로 준비한 영상인데요. 주제가 굉장히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신박하고 피와 땀과 눈물 모든 게 다 서려있는 저보고도 손수건 하나 준비해서 오라고 하셨는데 과연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특집이 어떤 내용인가요?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레이 카운티 거제구역 조합에서 근무를 하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만뒀거든요. 네. 그 과정이 한 11개월 정도 되는데 그 과정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좀 늦었죠, 사실. 네. 지금 뭐 거제구역, 레이 카운티 뭐 솔직히 말해서 관심 좀 멀어졌지 않습니까? 뭐 입주하고 안정세를 찾았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제성은 좀 떨어져. 그런데 한참 핫할 때 이런 얘기를 풀면 더 인기가 좋고 조회수도 더 많이 나올 텐데 조용히 하고 있다가 네. 그냥 언젠가는 얘기하겠다 하다가 이제 한번 풀어봅니다. 근데 그때 얘기하셨으면 이민 가셨어야 돼서 것 같은데. 다 조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왜냐? 뭐 처음부터 말하면 제가 거제이 조합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나서도 형사 고소가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배임, 횡령, 여러 가지 혐의로 5건 정도 저한테 고소가 막 들어왔어. 그래서 그거 판결 다 받고 해결되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끝났고 그동안 그분들하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안 좋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 스스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고 하던 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해결되고 다 끝났고 그분들 제가 다 잊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서야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마음의 정리가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미련도 없고 원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데 굳이 이제 와서 또 이야기를 왜 꺼냈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재개발의 교과서입니다. 재개발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게 다 담겼습니다. 이번에 출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이거는 책에서도 볼 수 없는 실제로 제가 재개발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서 몸으로 부닥쳐서 얻은 것들, 배운 것들, 일어났던 일들 모든 걸 다 담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유튜브든 어느 책이든 이거는 접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재개발이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 그런 여러 가지 교훈과 유머와 슬픔, 분노, 희노애락 다 담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에 모든 걸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좀 길어. 몇 부작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과정들을 최대한 좀 압축을 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무수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절대 그 인물에 대해서 특정도 안 할 거고 누구라고 얘기도 절대 안 할 겁니다. 이 영상은 누구를 뭐 비방하고 공격하고 뭐 그런 영상이 전혀 아니고 그냥 그 일어났던 일들을 만 설명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그런 거라서 혹시 영상을 보고 정차장 나왔다. 제가 조합에 있을 때 관리차장이었거든요. 또 성이 내가 정시다 보니까 정차장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정차장 나왔다. 또 혹시 내 이야기 하는 거 아이가? 해서 볼 필요 없다는 거 이야기 절대 안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안심하시고 채널을 끄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사 과정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그때 당시에 거제 2구역이 무슨 상태였냐. 청산자들 있지 않습니까? 철거민들 26집인가 남아있었어요.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고 계신 26집인가 남았는데 그 철거 과정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 철거 단계. 그렇습니다. 관리 처분인가는 벌써 나고 거의 다 끝났? 이주도 거의 다 했고 철거도 거의 다 했어. 철거도 거의 다 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사진을 제가 띄워드릴 건데 거의 다 밀었습니다. 밀었는데 몇몇 집들이 막 남아있었어. 그것 때문에 분양을 3년 이상 계속 연기되고 못하고 그런 거였는데 전조합에서 이제 그 청산자들을 처리하려고 이주관리업체, 용역업체를 막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용역업체가
일을 해서 결과로 올린 게 합의금을 주고 내보내자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주업체에서 총회에 올린 합의금이 150억이 넘었어요. 그 집들을 20몇 집인가 다 합쳐도 네. 간평은 2, 3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합의금을 150억 이상 올리니까 조합원들이 부결시켜버렸습니다. 네. 부결시켜버리고 그걸 다 무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조합원들이 그제이 이 조합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네. 이제서야 이제 심각성을 알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일부 또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건모를 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 권리찾기 모임. 조건모를 결성해서 명부를 또 받아가지고 전화번호를 다 받아가지고 밴드를 다 초대를 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밴드를 만들었어요.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조합원들이 나서야 되겠다. 자꾸 늦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하니까 나서야 되겠다 해서 방법을 찾은 게 제가 그때 모시던 조합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전전인가 전전전 조합장님이거든요. 거제 이해. 내를 스카우트 하신 네. 그분이지. 그분을 뭐라 부르지? 호칭을 전조합장님? 잘림 조합장님? 그냥 조합장님이라 하겠습니다. 어차피 999 조합. 그냥 조합장님이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건 제가 조합이 있을 때 일이니까 조합장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조합장님을 막 추대를 했어. 왜냐하면 그분이 재개발 투자의 달인이었거든요. 그리고 현직 건축업에 계시고 건설도 하시고 하니까 네. 누구보다 건축, 건설 이런 거 잘 알아. 재개발의 성리도 잘 알아. 투자를 워낙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초대를 했어. 조합장 좀 나와달라 했는데 그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청산자 처리였거든요. 철거민들. 아까 그 26지. 예. 현금 청산자 그 처리가 제일 큰 문제였어. 제일 큰 문제였는데 그래서 그분이 내를 찾아왔어. 왜냐하면 제가 그때 회사에서 하던 업무가 강제집행명도 이런 업무들을 많이 했거든요. 법적 대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분이 내가 회사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법적으로 명도나 합의나 이런 거는 좀 맡아서 해달라. 네가 거제이에 합류를 하면 자기가 조합장에 출마를 하겠다 하더라고. 거절했습니다. 네. 당파를 거절했어요. 당연하죠. 내가 그때 뭐 연봉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고액 연봉의 팀장이었거든요. 제가 회사에 일도 그렇게 많이 없었어. 극꿀 회사 돈 많이 주고 하는 회사를 그만두고 월급도 확 줄어드는 그 거제이 조합에 내가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합에 일이 많이 없을 줄 알았어. 사실 그렇잖아. 조합에 무슨 일을 하겠노. 잘 모를 때니까. 그렇죠. 저는 모르니까 그냥 청산자 처리만 해주면 된다 하니까 그거 그냥 띵가띵가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 행님하고 앉아서 부동산 투자나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네. 회사 때려치우고 갔어요. 갔는데 가기 전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냐. 가기 전부터 내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벌써부터 생겼어. 아, 진짜요? 왜냐하면 조합장이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 주가를 얹겠다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 채용해달라, 내를 고용해달라, 누구를 앉혀달라.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들인데. 조합장이 내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선거 공약부터 얘기를 했어요. 명도 전문. 그런 유능한 직원을 채용해서 빨리 명도해서 우리 분양 빨리 시키겠다. 그런 공약을 걸어서 이렇게 하니까 계속 태클이 막 올라와. 네. 그 태클이 뭐냐? 예산도 없는데 직원을 어떻게 한 명도 고용하냐?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는 도정법 위반이다. 온갖 얘기가 막 올라와. 근데 조합장님이 정비업체 이사님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불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게 있어. 예비비. 네. 조합에 항상 예비비가 있거든요. 네. 이게 언제 돈이 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생길 수도 있잖아. 갑자기 생겼는데 이거 쓰기 위해서 총회를 해야 되겠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비비를 잡아놔. 예비비를 잡아놓고 미리 돈을 씁니다. 미리 돈을 쓰고 나서 총회를 열어서 추인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직원을 고용했으니
조합원님들 허락해 주십시오 했는데 만약에 총회에서 부결됐다. 네. 그러면 나는 그냥 토해내는 거지. 월급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거죠. 약간 군대 있을 때 선조치 후보 그런 느낌이네.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돈 쓴 거를 묶어가지고 보고하고 하는데 네. 저도 뭐 그런 절차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했는데 처음부터 막 그런 반대 세력이 있었어. 그렇게 해서 조합에 입사를 한 거죠. 조합에 입사를 했는데 제일 급한 게 뭐였습니까? 명도. 명도 네. 청산자 처리였어요. 청산자 처리였는데 제가 이 청산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입사하기 전에 미리 제 거래하던 변호사님들을 전부 다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니까 네.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세 분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제 업무 인수인계도 할 겸 한번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면서 회사에 인수인계도 하고 제가 조합에 이렇게 가는데 조언을 좀 해달라. 이제 그분들하고도 이제 이야기하고 하고 나서 이제 그때 뭐 또 여러 가지 팁도 얻고 했는데 어쨌든 제일 급한 게 그분들 처리였습니다. 그분들 처리하려고 이제 갔는데 가서 그동안에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쭉 자료를 막 검토를 했어요. 네. 하자마자 자료 좀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자료 다 찾아가지고 소송은 어떻게 했는지 합의는 어떻게 했는지 그 협력업체는 또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 전부 다 파악을 했는데 예상대로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게 진짜 내가 만약에 조합원이면 진짜 화가 날 정도로 업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 일단 만나야지. 만나야지. 만나서 합의를 하든지 합의가 안 되면 법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개 다 안 되고 있었어. 이게. 왜냐? 안 만나고 있었어. 네. 누가 만나냐? 이주업체에 그 용역들이 만났어요. 용역들이 만나서 뭐 했냐? 겁만 줬어. 욕하고 나가라. 쫓기들 있고 네. 지금도 가끔씩 재개발 구역에 가다 보면 쫓기들 그분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분들이 집에 찾아가서 막 가음 지르고 욕하고 그 정도 활동을 했고 조합에서는 그 누구도 만나서 협의를 보거나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또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냐. 그분들이 저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처음이라고. 네. 조합의 관계자가 네. 와서 이야기한 게 제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도 안 만나줬대. 또 만나도 대표 정도만 만나고 20몇 집에 있지 않습니까? 네. 20몇 집을 개별로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몇 집 되지도 않는데. 한 번도 없어요. 네. 대표조차도 잘 안 만나는데 그 밑에 그 철거민 그 회원들을 만나겠습니까? 아무도 안 만났어. 그래 안 만난 건 좋다. 그럼 법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도 빨리 안 됐습니다. 내가 정말 화가 난 게 재판 기록을 좀 들고 온나 해서 재판 기록을 보니까 우리 원고 쪽에 대리인이 전부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이 복대리가 뭐냐? 대리의 대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서 서울의 뭐 명도 전문이라는 법무법인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것도 돈을 엄청 많이 줬더라고. 네. 그 수임료를 어마어마하게 줬더라고. 엄청 많이 줬는데 왜 그렇게 줬겠습니까? 명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이라고 하니까 네. 빨리 해결해달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한다고 하니까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를 안 보내고 그 변호사의 대리 뭐 쉽게 말해서 알바 변호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재판에 가서 가만 앉아 있다가 상대 변호사가 증거가 더 있다, 할 얘기가 더 있다 하면 바로 재판 속행해서 다음 기일 잡고 또 다음 기일 잡고 그런 식으로 재판을 엄청 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재판이 마무리가 안 돼. 네. 더 화가 나는 건 1심 끝나고 2심도 막 있더라고. 2심. 네. 이거 2심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1심 끝나고 바로 집행해버리면 돼. 강제 집행. 그걸 우물쭈물 하다가 2심 다 넘어갔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재판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를 하고 보통 이제 재개발 조합은 주간 회의라고 다른 조합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매주 월요일이나 특정 하루 정도를 시공사부터 각종 협력업체 다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거든요. 이번 주에 저번 주에 무슨 일을 했었고 이번 주에 무슨 일을 하겠다. 시공사는 무슨 일을 하겠다. 뭐 방범업체는 무슨 일을 하겠다. 또
어떤 업체는 이번 주에 신호등을 뭐 없애겠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업체는 안에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랑 협의를 빨리 봐서 파출소를 들내겠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들을 막 공유를 하는데 저 법무법인의 사무장이라는 그분도 참석했더라고. 네. 제가 첫 회의 때 뭐라고 했냐면 한 번만 더 복대리 보내면 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내 정차장인데 내 관리차장이다. 인사하고 관리차장입니다. 한 번만 더 복대리 보내면 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라. 수임료 안 주겠다. 소속 변호사를 보내라고. 왜 저 복대리를 보내냐. 그리고 소속 변호사님 와서 판사님이 만약에 기일을 또 잡겠다 하면 가만히 있지 말라고 어필해라. 필요하면 우리 조합장님 모시고 가겠다. 그 조합장님이 판사님한테 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 지금 조합원들 1,몇백 명 지금 계속 떠들고 있다고. 이분들 때문에 집을 못 짓고 있다. 어필도 할 테니까 제발 가만히 있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회의가 끝났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시공 3사였죠. 그제이는 시공 3사였거든요. 시공 3사 담당 직원분들이 저한테 와서 네. 인사를 하면서 네. 사장님 속이 너무 시원했다고. 자기가 그동안 회의에 참석하는데 진짜 답답한 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은 시공사니까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조합에 관리차장님이 직원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했죠. 하고 나서 사건을 이제 쭉 파악을 하고, 그리고 금액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이 어디 있는지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네. 파악을 하다가 사진도 막 찍고 했거든요. 집 보시면 철조망에 집이 무슨 요새처럼 만들어놨어요. 강제 집행을 못하게. 네. 강제 집행이 와도 집행관들이 안에 못 들어가게, 용역들이 안에 못 들어오게 전부 다 철조망과 뭐 쇠사슬 이런 거 다 해놨어. 집이 좀 무섭게 좀 해놨더라고. 막 현수막도 막 걸어놨죠. 막 그래 했는데 사진 찍으러 막 가다가 그 철거민 내한테 막 욕하고 니 누구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 네. 예, 보시면 이게 그때 당시에 명도 안 한 건물입니다. 이 보시면 여기 철조망도 쳐져 있고 한데 이 샷다를 열면 안에 전부 쇠 파이프로 이런 걸로 다 막아놨습니다. 예, 그리고 아예 진입 못하게 쓰레기로 이렇게 막은 모습도 보이고요.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진입하지 못하게 철조망이나 이런 거를 다 한 모습입니다. 모든 집에 이렇게 철조망을 다 했습니다. 집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좀 긴장되고 걱정도 많이 되었고, 보시면 문도 이렇게 쇠파이프로 이렇게 특수 제작을 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지만은 않겠구나, 강제 집행이 쉽지만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투쟁 이런 깃발도 있는데 다 찢어지고 이제 바람에 의해서 다 찢어지고 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안 나가시고 버틴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거가 거의 다 됐죠. 이 2단지 쪽입니다. 지금 보시면 참 레이 카운티 입주민들도 보시면 감회가 새로울 건데 이쪽 2단지 쪽이거든요. 2단지 쪽인데 이 보시면 여기 이래 보시면 이 집들이 좀 있죠. 예, 특히 이 2단지 쪽 이쪽에 집들이 좀 많이 모였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이유가 본인들은 이 2단지 쪽에 있고 지하철역 가깝고 위치가 좋아서 돈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 이웃들끼리 3, 3, 5 모여서 이렇게 버티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뭐 유튜브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관리차장이라는 제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뭐 관리차장이라는 제 역할이 특히 처음에 뭐 명도 그리고 뭐 철거민들 해결이 저한테 주어진 가장 큰 업무였기 때문에 이 업무 위주로 말하지만 우리 조합장님 같은 경우는 이 업무 말고도 해야 될 게 진짜 산적했습니다. 그 전에 조합에서 일 처리를 그렇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분양을 위해서, 이 거제이 조합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분도 엄청 바빴고, 뭐 놀자, 이건 아예 꿈도 못 꿨습니다. 어쨌든 참 그런 기억이 지금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밀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합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가서 다 처리를 다 해서 다 밀었습니다. 이게 이제 딱 착공 직전의 모습이고, 조합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다 철거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완료되고 철거가 깨끗하게 된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 좋고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때 참 해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이제 이번 영상이 1부가 끝나는데 뭐 2부, 3부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해임을 당했는지, 조합원들은 뭐 때문에 조합장님을 해임을 시켰는지, 잘했던 조합장님과 저를 왜 그렇게 탄핵을 했는지 이유가 뒤로 갈수록 이렇게 다 밝혀지거든요. 2부, 3부 이렇게 쭉 이어질 테니까 뒤로 갈수록 굉장히 흥미진진한, 정말 살아있는 그런 재개발의 깊숙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 구독 꼭 해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셔서 2부, 3부 계속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한번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상견례를 해야 돼요. 내가 왔다. 내가 왔으니 합의를 빨리 하자. 이런 거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현수막도 막 걸었어. 세종 집행부 탄생. 세종기한 내가 그때 11월 달에 왔는데 네. 12월 중순까지인가 기한을 줬어. 이주해라 빨리. 자진해서 이주해라. 자진해서 이주 안 하면 100억 이상의 배상 책임을 물리겠다. 생기니 당신들이 책임져라. 손해배상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막 걸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3대 로펌 수입 협의 완료. 이게 꼼수죠. 수임했다는 건 아니에요. 수임 협의. 왜냐면 내가 수임 못하지 않습니까? 조합에 그걸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만 본 거예요. 협의 완료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철거민들이 대충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충 보면 그냥 3대 로펌, 손해배상 이런 것만 눈에 띄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거를 곳곳에 막 걸었어. 보면 곳곳에 보면 네. 곳곳에 막 걸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신경은 쓰이겠죠. 그렇죠. 새로운 집행부가 왔는데 뭔가 이상한 또라이 가면 왔다더라. 그런 소문만 안 흘려가면 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 약간 좀 이 사람들이 그동안 그냥 막 단순히 와서 욕하고 가고 그런 거와는 다른 사람이 왔구나. 그 정도 인식만 심어주면 돼요. 왜냐? 이분들은 거제 이 조합원들이 1,500명 정도 됩니다. 네. 1,500명. 1,500명들이 전부 이주 다 했어요. 20몇 명만 남았어. 이분들은 보통 멘탈이 아닙니다. 그렇죠. 멘탈 갑 오브 갑. 네. 갑 중에 갑이에요. 이분들은 멘탈 갑인 분들이 나와서 협박을 하든 욕을 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도끼만 품어요. 반발심만 생기고 조합에서 하는 짓이 이런 사람들 보내는 것밖에 못하냐 그런 생각밖에 안 해. 그런데 나는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번 걸고 만났어. 뭐 보자. 전부 다 전화를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연락할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해서 일단은 연락을 20몇 집을 전부 다 연락 다 했습니다. 제가. 전부 다 하고 그렇게 연락을 쭉 돌리다 보니까 그 철거민연합회 회장님도 계셨고 나름 조직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조직도가 있는데 세 분이 저한테 세 분 중에 한 분이 행동대장 여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더라고. 한번 보자고. 뵙고 싶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세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제가 갔어. 말 몇 마디 안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이 조합의 관리차장 누구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명함 주고 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성격이 걸걸하고 말투가 걸걸한 걸걸하다는 게 입만 나오면 다 욕입니다. 그분은 고수하신 분이 바로 앉자마자 원하는 게 뭐요? 라더라고. 지금 계속 불법으로 점유하고 계신데 그래서 협의 보러 왔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단 말이 굉장히 거슬렸는가 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직까지 이게 본인 집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집이 이미 조합으로 다 수용 다 됐습니다. 명의 자체가 다 우리 조합 명의거든요. 그래서 불법으로 그냥 계신 거예요. 법적으로 치면. 근데 그게 거슬렸는가 봐. 우리 집입니다. 이러더라고. 내 건물이다. 네가 뭔데? 내 건물이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찌하면 되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합의금을 조금 줄 테니 협의를 해보자 하니까 바로 이분이 부르는 돈이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걸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시작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하니까 바로 가자.
하면서 내한테 띠디디디디디디 야 많이 보는 장면들이. 띠디디디디디디 하더만 가버리더라고. 그렇게 5분만 만나고 끝났습니다. 아 그래서 첫 만남이 5분이었어요. 그렇게 만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파악을 했지. 아 성향이 이렇구나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취업이 그 다음 뭡니까? 법적 대응이죠. 법적 대응인데 자 법적 대응이 뭐가 중요하냐? 판결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판결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거 빨리 받아야 이 판결을 이거를 야, 밀어, 그냥 밀어.